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산업사회가 되면은 생활용수로도 물을 엄청나게 쓰고 산업용으로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물이 자꾸 부족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물 분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는 이제 신생으로 산업화가 되고 이제 후진국에서부터 중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물의 수요가 자꾸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나세르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나세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중요한 거는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산업화 근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를 가보면은요 실제로 국민소득이 우리는 지금 명목상 국민소득이 35,000불이고 그 PPP 계산으로 해서 실질적 구매소득은 4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는 명목상 3,700불밖에 안 돼요. 북한보다 조금 나을 정도예요. 명목상도 우리가 10분의 1도 안 되고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를 공부를 하면서 그랬죠. 아프리카는 왜 가난할까? 1차 대전이라든가 2차 대전은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식민지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더 많은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인권 이야기를 하고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뭐 민주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전쟁을 뭐 해가지고 전쟁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패전 국가는 식민지를 전부 다 독일이고 이탈리아고 일본이고 식민지를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해야 됐죠. 뭐 우리나라도 그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1960년대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혁명을 하가 일어날 때 그때가 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 살았어요. 터키의 아타투르크라고 이제 그 국부라고 부르죠. 영국과 싸워가 독립운동을 하고 싸운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독립을 해가지고 터키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나세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1952년 쿠데타를 해가지고 또 독립을 해가 나라를 만들었고 카다피도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뭐 미국의 서양 방송을 들어가야 뭐 나쁜 놈이라 하지만 카다피는 자기 나라의 영웅입니다. 29살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혁신을 했고 산업화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랬던 사람이고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고 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바트당이라는 만들었고 그리고 산업화를 해가지고 나라를 중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또 하는 사람은 이란이라는 나라도 그 팔레비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팔레비도 그 자기 전대의 그 팔레비는 근대화를 해야 된다. 근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해교 이런 걸 갖다 좀 해교에 대한 그 너무 교조주의로 가지 말고 이걸 좀 풀고 세속주의로 가고 여자도 교육을 시키고 히잡도 좀 벗고 학교에서는 자유로운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법하고 우리 경찰법이라든가 행정법은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계획을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결국에 이제 반종교 세력들한테 쿠데타를 마다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독재자라고 하는 마르코스도 필리핀 마르코스도 독립운동을 하고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결과로 자기가 이제 그 당선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상원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사람이고 인도네시아 스카르노도 그렇게 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갖다 거대한 나라를 갖다가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데 비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는 뭐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이나 뭐 여기에 조소왕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이시영 씨 같은 운동을 했다 하지만은 그거로 가지고 독립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결국 독립은 누가 시켰는가 하면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에서 정말 하와이에서 자기 추적을 찾아보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박정희도 1961년에 쿠데타를 하지만은도 이 사람은 원래는 남노당이었거든요. 남노당 박헌영의 계열의 사람이었는데 공산주의자였지만은 그분은 공산주의자적인 정책은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쓰질 않았고 아주 박정희라는 사람은 민족주의자였고 근대화론자였습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게 왜 식민지가 됐노? 우리가 뭐 지식이 모자라고 사람이나 뭐 인물이 못 나가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하고 근대화 힘에 눌렸어.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돼가지고 근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근대화는 다른 말이고 서양 걸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서양 길은 뭐냐? 산업화와 서양식 도시화와 이런 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박정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제2차, 3차, 4차 5개년 개발 경제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잘게 됐단 말이에요. 필리핀 마르코스도 그랬습니다. 마르코스가 우리가 예를 들면 197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먼저 했습니다. 필리핀이. 그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장충당 체육공원이 있죠. 장충당 공원. 그게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뭐 게리라를 했거나 하여간 전쟁을 했거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쟁취했고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망을 얻어 민족의 영웅이 됐고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이 근대화라는 쉽게 말하면 서양화입니다. 지금 열거한 대통령이 다 그런 걸 했다고요. 이집트 하나만 딱 우리 볼 것 같으면 이집트는요. 지난번 나일강 룩소르의 문화경관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도 5,000년 전에 벌써 사람들이 석주가 뭐 수백 개씩 만드는 석주를 만들고 대문명을 이룩했는데 5,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 정말 역사 속에 이름도 없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세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근대화를 했단 말이야. 아수안 댐을 만들고 또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제철소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막 관계수로를 만들고 엄청난 산업화를 했는데 지금 이집트는 3,750불이 되어 있고 한국은 37,000불이 되어 있냐 이 말이야.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됐냐. 20세기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치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다른 나라 아무 나라도 들어간 나라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사람은 못 들어갔냐.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를 해가 누구 뽑는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만 공개를 해야 돼. 네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만 시장 경제가 되는 거야.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요 창의력을 낳아. 시장은요 공정해져야 돼. 시장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제일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발전하는 거지.